자 여러분 코코메디 자 하루 10분 투자입니다. 남성 기능 저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식약처 의료기기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특허청 기술 특허도 등록이 되어 있고 미국 FDA도 등록이 되어 있고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쓰인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미 여러 병원에서도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40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계속 광고를 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네. 이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뭔가 조금 좀 부담되거나 어색하신 분들은 상담하세요.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앉아서 일하고 이런 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두면 진짜 안 된다? 그냥 두면 정말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부터 커버를 하셔야 강직도라거나 발기력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7월 할인 이벤트가 있어요. 이스타TV 우리 구독자를 위한 할인 이벤트가 있거든요.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이벤트를 검색하신 다음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고 아니면 080-255-0000으로 전화해서 무료 상담입니다.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맘을 뜨겁게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찬우 형이 월요일에 온다면 히든풋볼 이후의 영상을 촬영한다면 그것은 이탈리아 더비에서 인테르가 졌을 때다. 네네. 네. 진짜 부를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부르죠. 예, 보고 있었거든요. 웬일 경기였나? 맞아요. 네. 그래요. 제가 새벽에 형한테 네. 이렇게 보내는데 형이 오늘 좀 늦게 일어나서 네. 크크크 네. 일단 알았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2대 0패. 새벽까지 잠을 안 잔 보람이 없었어요. 솔직히 좀 허탈했습니다. 네. 최근에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예. 이렇게 진다. 좀 이해가 안 가는 패배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네. 왜 이게 팬을 어느 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패배는 사실 이 경기는 시몬 인자기 감독이 알레그리 감독한테 완전히 당한 거죠. 전술적으로 이거는 당한 거다. 전술적으로 당한 겁니다. 네. 이 경기 지금 뭐 라인업이나 포메이션을 보면 알겠지만 유벤투스가 이제 3-5-1-1 형태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인테르는 뭐 그냥 원래 하던 3-5-1 형태로 나왔는데 미드필더의 숫자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예. 일부러 전략적으로 많이 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인테르 미드필더진이 브로조비치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조합들 미키타리안 그다음에 차라놀루 바렐라 이 세 명의 조합이 지금까지 경기대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서 미드필더 숫자를 굉장히 많이 뒀어요. 물론 여기는 그 어린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죠. 뭐 미레티 선수나 아니면 사돌리 그렇죠. 선수나 지금 뭐 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이렇게 많이 뒀는데 그리고 로카텔리 넣고 그다음에 라비오까지 넣어가지고 4명의 미드필더를 두고 숫자적으로 4대3 싸움이니까 하나가 더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유벤투스는 밀리크 선수는 거의 고립됐어요. 공을 잡는 일도 거의 없었고 그 미레티가 어쨌든 밀리크 밑에 배치가 되긴 했으나 네. 소위 말하는 10번 자리에 배치가 예. 되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미레티 선수는 대부분의 싸움을 다 미드필더로 밑에서. 내려와서 상대 미드필더를 견제하는 데 주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테르는 미드필드에서 공을 돌리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대 그러니까 유벤투스 입장에서 이제 인테르의 투톱이 나왔는데 이 투톱을 수비수들이 진짜 거의 붙잡아 매듯이 집중 견제를 했습니다. 완전 강하게. 네, 수비수들이. 그래서 그 뭐 라우타로도 마찬가지고 제코도 네. 마찬가지고 이 두 선수가 공을 이제 잡아내는 데 있어서 한 번도 편하게 잡은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상황이 다 불편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코 같은 경우도 그 뭐 공중볼이나 이런 거에 강점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브레메르나 혹은 다닐로 닐맨 존나 잘했어요. 닐맨. 네. 존나 잘해. 닐맨이 다 막아가지고 거의 편한 상태에서 공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투톱이 묶여 있는 상황, 그다음에 미드필드에서 공이 잘 안 도는 상황.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측면 지역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인데 그렇지. 여기 이 싸움에서는 코스티치하고 둠프리스가 상대가 안 됐어요. 형이 또 이제 그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둠프리스. 이제 저 그냥 그 내려야 될 것 같아. 이거 예.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그 코스티치를 결국 제어를 못한 게 두 골에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럼 진짜 형 말한 대로
알레그리의 어떤 방침은 투톱은 백스리를 어떻게든 묶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 라인은 숫자 늘려서 막고 어차피 밀리크 고립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냥 상수로 두고 측면 승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네요. 뭐 그런 지금 와서 결론과론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어떻게 그러면 인테르를 제어할 것인가가 맞아떨어진 거죠. 측면 싸움에서는 사실 그건 모르지. 근데 이제 한 가지 믿음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코스티치하고 둠프리스를 봤을 때 그건 우리가 이겨. 그렇지. 그건 우리가 잡아. 그러니까 코스티치가 초반에는 적응이 좀 어려워서 쟤 뭐냐 그랬었는데 네네네네. 어쨌든 간에 이 선수가 수년간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준 게 있는데 굉장히 좋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쿼드라도는 항상 인테르와의 경기에서 잘했습니다. 원래 이 더비에 강했다. 네. 근데 이 경기에서는 사실 쿼드라도의 활약은 미미했어요. 예. 미미했는데 대신에 코스티치가 저렇게 잘할 줄은 저도 몰랐고 네. 그랬죠. 야, 근데 저 둠프리스 자리는 지난번에 저희가 뭐 바이언이랑 경기에서 봤지만 둠프리스든 벨라노바든 나이의 차이와 어떤 지금 뭐 이런 건 차이가 국적의 차이 이런 건 있지만 참 장단을 같이 공유하더군요. 그냥 벨라노바 썼으면 좋겠어요. 아, 차라리. 그럴 거라면 그럴 거면 그냥 벨라노바를 써라. 네, 벨라노바 쓰고 벨라노바는 그래도 나이 어리니까 시킨 대로 할 거 아니야. 예. 둠프리스는 나름 대가리가 커가지고 본인 자아가 있죠. 있어. 쟤 에고가 있어. 이렇게 못할 거면 차라리 시키는 대로라도 하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신문이 야너 딴 거 하지 말고 너 그냥 위아래만 그냥 왔다 갔다 그래, 막 그것만 많이 뛰어. 해라. 그것만 해라. 그리고 빠른 것도 내가 보니까 벨라노바가 더 빠른 것 같아. 벨라노바 그때는 네. 그러니까 얘는 피지컬적인 조건이 굉장히 네. 좋더라고요. 키도 크고 그다음에 순속도 둠프리스는 속도가 고점은 빠른데 네. 그 속도 붙는 게 좀 느린 편이에요, 얘가. 그래 가속 붙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벨라노바는 토크가 좋다. 막 바로 전기차 스타일. 순속이 좋아, 얘가. 그래서 순간 속도가 좋아서 그래서 벨라노바를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주구장창 말하지만 왼쪽은 어쨌든 간에 디마르코는 한계가 있어요, 쟤는. 네. 쟤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봐야 쟤는 키가 작아서 수비적으로 리스크가 큰 그치. 편이고 공격적으로 그러면 잘 풀어나가는데 이런 경기에서는 디마르코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없죠.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젠스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지금 상황이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보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예전에 그 알고 있는 아탈란타에서 고젠스의 모습은 많이 좀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 바르셀로나에서 골 넣고 나서 그 얘기했거든. 모두가 알고 있는 로빈으로 나 돌아왔다. 이제 왔다. 나 지금 아탈란타 때처럼 몸 좋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솔직히 시몬 인자기 감독도 그래. 아니 저기 뭐야 그 코레아한테 쓸 시간 호호! 코레아한테만 좀 주든가. 그래 좀 그런 것도 호아킨 있다. 코레아는 주구장창 쓰면서 좋지 않은 그렇게 안 매듭을 구하고. 쓰면 그럼 사실 선수가 네. 어쨌든 뛰어야지. 이 감이. 경기를 뛰면서 개인적으로 좀 그죠? 자신감이 올라오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 전반전에 사실 인테리가 꽤 많은 골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경기 전체 XG 값을 놓으면 비슷합니다. 유벤투스가 아마 1.5고 인테리가 1.5인데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 비슷한 상황에서 그 득점을 못했던 건 둠프리스가 하나 날리고 후반에는 또 라우타로가 하나 날리고 그 되게 결정적인 기회들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제코 헤더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면 그럼 뭐 이런 경기는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골을 이 경기는 알레그리 감독의 전략이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골을 못 넣을 수는 있어. 근데 실제로는 저는 수비가 너무 좀 심각합니다. 이게 이 경기는 사실상 4실점 경기에 가까운 게 두 골 내준 건 두 골 내준 거고 하나는 핸드볼 맞아서 일매 핸드볼 때문에 취소된 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코스티치가 친 거 골대 맞고 나온 거 하나 있었어요. 맞아 골대 있었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사실상 4실점 경기인데 이게 수비가 실수를 한 번 하면 그게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게 리그에서는 지금 계속 쭉 옵니다. 근데 지금 실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인텔이 이렇게 쭉 리그 경기로 본다면 그래도 이 피렌체전 3골 실점이랑 이런 게 좀 있었구나. 3대1로 지고 있다가 진짜 그치. 극적으로 4대3으로 마지막 막판에 이제 한 골 네. 넣어가지고 겨우 이겼는데 미키타리안 넣어서 이 경기도 보면은 3골이나 실점할 만한 경기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산프도리아 클린시트는 여기 강등권에 있는 팀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최근에 이제 무실점 경기들이 좀 있는데 다 하위권 팀들한테 홈에서 열었던 경기에서는 이게 그 실점 없이 나왔는데 원정에서 보면 실점들이 제법 많이 늘어요. 네. 그러네. 좀 지금의 인테르는 좀 심각한 게 벌써 지금 5패째고 물론 예. 무승부도 없어요. 남자의 팀이야. 네네네네. 8승 5패인가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전적이 너무 안 좋고
비기는 것도 없다는 건 결국 이 팀의 전략 자체가 지금 잘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비슷한 전력 혹은 우위에 있는 전력의 팀, 우위에 있는 팀이 몇 팀이나 될까 싶긴 한데 그 팀들과 경기에서는 결국 승리는커녕 무승부도 챙기지 못하는 것 자체가 네. 상황이 좀 심각하고 이래서는 챔스를 갈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현재 테이블만 놓고 보면 나폴리가 혼자 독주하고 있는 걸 제외하면 2위 밀란이랑 8위 우디네제까지 2게임밖에 차이가 안 그쵸. 나요. 별 이거 차이 되게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인테르도 지금 7인데 오늘 유베에게 패배하면서 이게 순위가 뒤집어진 네. 거지. 유베랑 5위 유베, 7위 인테르랑 1점 차. 그 뒤 위에 4위 아탈란타랑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이거 정말 다닥다닥 붙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안 되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결국 이제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그거를 커버하는 거가 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특히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을 탈취했을 때 뒤에 공간 발생하면 거기서 이제 실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측면 쪽에서 아예 열려서 그다음에 중앙으로 들어오는 다른 그 중앙으로 미드필더들이 이제 쇄도에서 들어오는 거 체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 경기에서 되게 좀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경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심영래 인자기 감독 어쨌든 간에 다이렉트를 통해서 박스 근처에서 주고받으면서 이제 기회를 만들려는 네. 노력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지난 시즌 그게 상당히 잘 된 편이었었는데 이 경기에서 뭐 하나도 안 되더군요. 다이렉트 패스가 다 방향이 빗나가고 아니면 뭐 강도가 세거나 뭐 이러면서 정확도가 매우 떨어져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가 굉장히 그 높은 집중력을 갖고 경기를 임했을 때 그거를 타개할 만한 수단들이 지금으로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바르셀로나는 뭐였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용종이 좀 바뀌어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하이텐 알레그리는 뭐 이제 트렌디에 뒤진 감독이다. 뭐 이런다 저런다 해도 이 특유의 그 여우스러움이 빛을 발할 때가 최근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엄청 좋아. 자, 리그만 다져 4연승 중이고 4연승 모두 클린시트. 그 전에 밀란전 패배하고 난 다음에 토리노 0대 1승, 엠폴리 4대 0승, 레체 0대 1승, 원정 가서는 딱딱 한 골로 이기고 홈에서는 다 클린시트로 4대 0승, 2대 0승. 좋은 거죠. 네. 그다음 베로나면 지금 꼴등 아니야. 그렇죠. 이거 잡을 거고. 이거 잡을 가능성이 높죠. 라치오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월드컵이니까 만약에 라치오전까지 마무리 잘하고 가면 유베는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하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 경기는 사실 난 좀 답답한 게 둘 다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그쵸. 있었잖아요. 지난 주중에 있었는데 심지어 인테르가 하루 먼저 경기를 했고 네. 상황이 그리고 인테르는 그 경기는 우리가 봐서 알지만 벌어도 되는 경기야. 상황 그리고 롯데도 다 돌렸잖아. 그쵸. 나름 롯데 근데 돌렸죠. 유벤투스는 파리 생제르맹이랑 어쨌든 간에 그치. 그 좀 해야 되는 네, 경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하면 4위 될 수도 있었으니까 그쵸. 유로파라도 나가려면 어쨌든 경기를 좀 치열하게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서 에너지 레벨로도 압도하지 못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고 최문호 감독이 대전략을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인을 좀 더 내려서 안정화를 시키는지 아니면 선수들의 활동량을 요구하기에는 사실 이번 시즌은 일정 자체도 그래. 그렇고 너무 힘들긴 한데 팀들이 부상 그렇지.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월드컵 전까지는 뭐 어쩔 수 없고 그죠. 그냥 이렇게 가야 되고 월드컵에 쉬는 기간 동안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리그가 재개됐을 때 바로 나폴리전이거든요. 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폴리는 진짜 이게 어려워요. 무패의 어떤 그 기운이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 가기 전에 인테르가 남은 경기가 볼로냐 홈에서 볼로냐전이 있고요. 원정 아탈란타가 있습니다. 볼로냐는 뭐 중위권 팀이니까 이래저래 그렇다 치고 아탈란타랑 경기는 뭐 쉽지 않을 거고. 네. 그러니까 볼로냐전은 스타일상으로는 인테르가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티아고 모타 감독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티아고 모타 감독도 기본적으로는 경기를 좀 지배하고 점유를 좀 하려는 스타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스타일의 이제 팀이랑 대결할 때는 인테르가 꽤 잘할 수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아탈란타는 뭐 나폴리랑 아탈란타 경기하는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탈란타가 스타일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카운터를 좀 잘 치는 팀으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은 인테르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수비 라인에 지금 형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카운터에 취약할 가능성도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유베는 궤도에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인텔에는 크게 봤을 때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뭔가 약간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아니 질 거 다 지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되지. 뭐 챔스 어떻게 가 이렇게 져가지고 이제 세리아도 PL 마냥 네. 위에가 빡빡하잖아요. 네, 빡빡하죠. 다 근소한 차이고 그래서 챔스 티켓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세리아가. 네, 이젠 그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만 지난 시즌은 우승 경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인텔 입장에서 별로 티가 안 나서 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라치오, 밀란도 마찬가지. 밀란도 이번 시즌 별로 치고 나가지 그쵸. 못하는 느낌이라 밀란, 라치오, 아탈란타, 유벤투스, 로마, 다 인테르까지. 음. 예. 또 라치오랑 로마랑 로마 더비 해가지고 라치오가 또 이겼죠. 이겨서 원정에서.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지금. 네. 아, 사실 그래서 그 3자편이 보는 재미로 따지면 네. 뭐 결과적으로는 라리가는 여전히 양강. 그리고 분데스리가가 테이블이 굉장히 치열합니다만 네. 결국에는 이제 또 바이언이 올라가는 형국이 그렇죠. 될 가능성이 네. 큰데 프리미어리그랑 세리아는 제3자 팬들이 봤을 때 순위 경쟁이 두 리그가 좀 제일 치열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좀 전력이 그냥 뭐 사실 이태리 리그에 있는 팀들은 전력이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향평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유럽 대항전에서 얼마나 치고 나가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은 뭐 챔스 괜찮긴 했는데. 뭐 맞아요. 예, 챔스 예. 괜찮긴 했는데. 아, 그냥 이렇게 된 거. 민재야, 스파기 형 우승해라. 와, 뭐 이거 좀 별개 얘기입니다만 예. 오늘은 인테리 얘기고 유베 경기랑이었는데 만약에 정말 이 나폴리가 김민재와 함께 흡이차 지금의 선수들과 스팔레티와 함께 스쿠데토를 딴다? 네. 그럼 김민재의 커리어는 차범근 감독과 해버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무수한 해외 리거들이 트로피를 따지 거의 못했어요. 그렇죠. 그럴 만한 팀에 가지 못한 게 일단 크긴 크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나폴리도 무조건 우승권인 팀이냐? 라고 보기에는 네. 경쟁을 계속 치열하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우승에 도전해야 되는 어. 팀이고, 그리고 만약에 나폴리가 우승한다면 지금 굉장히 섣부른 얘기긴 하지만 예, 아직 뭐 만약에 초반이니까. 우승한다면 되게 놀라운 게 마라도나 이후로는 사실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김민재와 크바라가 와서 두 선수의 어쨌든 역할이 너무 크니까 그 선수들 덕분에 우승한다? 네. 레전드죠. 신화 바로. 쓰는 거죠. 네, 바로 네. 레전드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인테르 잘해야 된다. 아 빡치네. 자기 형 좀. 그래. 좀. 아직은 지금 아, 욕 많이 안 한단 말이야 찬우 형이. 참 좀. 네. 아니 저는 시원하게 감독의 스타일을 좋아해요. 음. 어쨌든 간에 재밌는 축구를 하는 그쵸. 편이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사실 형이 콘테한테 쌍욕 받기까지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거 내가 갔거든. 아니 콘텐츠 돈을 엄청 받잖아. 그렇지. 그건 돈을 맞아. 엄청 받으니까 어. 시몬의 인재기 감독 돈 한 3분의 1 받아요. 그래. 콘테가 받던 거에. 그러니까 찬영- 내가 욕을 그렇게 안 하죠.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으로 네. 돈 받은 만큼 해라. 아니 만약에 시몬의 인재기 감독이 한 반이라도 받았다. 네. 그럼 욕했습니다. 아, 저는. 그래. 예. 연봉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네, 그쵸. 물론 리그 내에선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음. 그래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콘테가 만약에 이성적이었다면 저는 씨발 진짜 저는 밀라노 티켓 끊었습니다. 예. 저희가 픽업 특규에서 토트넘 대 인테르가 나왔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있어요. 꽤 높아요. 근데 네, 이거 되면 존나 재밌겠다. 대박이죠. 아, 예. 존나 재밌겠다. 아, 씨, 네, 그 경기는 당연히 찬우 형과 함께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